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나 아니면 초등학교였나 그 언저리 이후부터 만화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만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라고 해도 이거 많이도 아닌데, 제가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많이도 아닌데, 뭐 이제 드래곤볼, 그러니까 일본 소년 만화들 있잖아요. 드래곤볼, 뭐 슬램덩크, 어? 강철의 연금술사, 원피스, 나루토는 좀 보다가 말았고, 난 블리치는 좀 안 맞아서 안 봤고, 뭐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만화들. 근데 이 만화들이 제가 미술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만화거든요. 사실은 만화책을 정말 많이 베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생 때 당시에 뭐 이제 원피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나중에는 많이 따라 그려가지고 안 보고도 그냥 그리는, 뭐 루피의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제 칼잡이 조로의 눈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뭐 이제 허리에 무슨 코르셋 비슷한 거 이렇게 초록색 차고 있고, 귀걸이가 3개고 납작하고 긴 귀걸이가, 그다음에 칼 3자루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화책을 많이 따라 그렸어요. 그러면서 나도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리는 게 좋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중2, 중3, 고등학생 되면서 일절 손에 안 댔어요. 만화를 유치한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하게 됐고, 만화를 안 봤죠. 안 보고 이제 책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줄글로 된 뭐 철학책, 고전 소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지, 만화는 뭐 오타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왜 보냐, 오타쿠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새 다시 만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이 다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앞자리가 3인데 30대 돼가지고 만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소년 만화, 요즘에 유행한다는 일본 소년 만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잘 만들었고, 만화도.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동안 뭐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책을 통해서 본 게 많아서 그런지 막 그거랑 막 또 연결지어서 보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만화를 보는 게 옛날에는 그냥 재밌어서 봤다면, 지금은 어떤 만화가 그러니까 그 만화 세계 속에 빠져든다기보다는 그 만화의 구조나 구성이나 뭐 인물 배치나 인물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재미를 느낀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이제 그림체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요새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만화가 뭐냐면, 체인소맨이라고 있는데, 다 아시죠? 학생들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학생 때는 만화 많이 보니까 다 알겠죠. 그것도 이제 요새 유행하는 그 일본 소년 만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체인소맨이.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 작업실에 만화책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책도 있어요. 이렇게 만화책도. 다시 나이 먹어서 이제 오타쿠가 되었거든요.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는 거냐면 그냥 제가 예전에 데이비드 린치라는 영화 감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데이비드 린치, 그러니까 만화판, 일본 만화판 데이비드 린치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이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만화가의 만화를 보면서 일단 만화의 메인 캐릭터가 머리에 톱이 달렸어. 이거부터가 좀 쇼킹했고 어떻게 그냥 느닷없이 머리에다가 톱을 달아 놓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냥 느닷없이 죽이고 막 죽고 뭐 썰리고 뭐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연출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 봐라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보지는 않았죠.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알죠? 다 학생분들도 뭐 레제 그 영화판 체인소맨은 레제 편이라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냥 안 보고 있다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명작이래. 그래가지고 좀 궁금한데 한번 봐야지 이래가지고 가서 봤어요. 봤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건 이제 레제라는 여자 캐릭터에 대한 거였는데 뭐 왜 그런 얘기가 되는지는 좀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저는 이 레제 캐릭터 자체에 몰입을 한다기보다 그 영화 애니메이션이 만든 그 플롯이랑 그 구성 자체가 되게 그 음악이랑 그 요네지 켄시라는 일본 음악가의 음악이랑 묘하게 섞이면서 와 되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아쉬움이라 그래야 되나?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근데 그게 레제가 그렇게 되다니 너무 슬퍼. 레제 너무 예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레제라는 캐릭터 되게 잘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여기에는 레제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여자 캐릭터가 왔어도 물론 레제의 성격을 가지고 좀 이제 만화 설정처럼 예쁜 캐릭터여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플롯이랑 구성 자체 그다음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너무 이 어떤 안타까움과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느낌과 그 다음에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드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음악, 요네즈 켄시의 음악, 아이리스 아웃이 첫 번째 도입부에 나오고 마지막에 끝날 때 또 제인도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도 그렇고 되게 많이 들으면서 왜 이 노래와 그 애니메이션의 조합이 그렇게 어떤 뭐라 이렇게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 식으로 얘기하면 롤랑 바르트 아저씨가 얘기한 거로 따지면 이제 그거 쿵쿠툼이라 그러더라고. 쿵쿠툼. 이렇게 푹 찔러서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푹 찔려서 이렇게 빵꾸 난 것 같은 그런 거의 일종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레제가 너무 아쉬워 레제 살려내 뭐 이런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렇지? 왜 여기서 이런 게 느껴지고 이것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만화책을 삽니다, 제가. 그래서 만화책을 하나씩 사 먹으면서 처음서부터 원작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원본을 확인을 해요. 다시 체크하듯이. 왜 나는 그걸 느꼈을까?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뭘까? 이 작가가 어떤 장치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어떤 장치를 어떻게 설정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길래 나한테 그걸 느끼게 만들었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 저랑 비슷하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열광을 할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체인소맨 만화를 1권부터 18권까지 사가지고 어떤 권은 한 3번 읽기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왜 이렇게 되지? 왜 뭐지 이 설정은? 뭐 그런, 이게 오타콘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일본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내가 볼만한 거와 그다음 느끼는 거와 그다음에 어떤 공부할 만한 부분, 배울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 후지모토 타츠키의 단편 만화들도 구해가지고 봤어요. 룩백이라는 단편과 안녕 엘이라는 단편이 있더라고. 그냥 만화책 한 권으로만 된. 이걸 읽어봤더니 좋더라고요. 잘 만들더라고. 만화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연출이 되게 영화적이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영화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화를 되게 많이 보고 영화를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체인소맨 만화책의 첫 번째 부분에 그 껍데기에 뭐 이제 작가의 말 같은 게 원래 일본 출판물 만화에 써 있는데, 체인소맨 작가는 뭐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만 있더라고요. 뭐 너무 좋아, 뭐 너무 좋아.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다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어떤 영화 너무 좋아 이렇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작가, 보통 거의 다 작가들이 길게는 아니어도 주절주절 자기 할 말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너무 좋아 뭐 너무 좋아만 써놓는 거예요. 좀 약간 미친놈 같기도 하고. 전 그런 사람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싶은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모조리 다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이전에 제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만화에 대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도. 만화와 애니메이션도 어떤 대중성의 형태, 그러니까 대중적인 형태의 상업 미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뭐 쓸데없는 거다, 뭐 낭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순수 예술 계통 사람들 중에.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도 지금 3대 천왕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만화에 귀주톱이라고 그러던데. 귀주톱,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 그다음 토비 체인소맨,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만화 3대 천왕이. 주술의 전은 안 봤고요. 주술의 전 이상하게 뭔가 안 끌려가지고 아직 안 보고 있고, 체인소맨은 지금 보고 있고, 귀멸의 칼날은 애니메이션만 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 편, 무한성 편, 그 아카자라는 캐릭터 나오는 편 있잖아요. 그거만 봤어요. 그 이전에도 뭐 애니메이션 막 여러 가지 있던데 그거는 보다 말았고. 이 귀멸의 칼날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용이 너무 재밌어 이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주인공들이 되게 위험에 처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치는 대사들,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불을 쓰는 그 캐릭터가 이제 쿄주로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제 가방 뒤에 키링으로도 걸려 있는데 그 캐릭터 뭐 되게 오타쿠 같이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전 그 캐릭터가 치는 대사와 그 캐릭터 가치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걸어놓은 건데 뭐라 그러더라? 이제 일본 도깨비 그 오니와 싸우면서 얘네들은 팔이 잘려도 막 팔이 그냥 여기 뚝 잘려도 막 잘리고 나서 막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목을 자르지 않으면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너무 불리하죠 일단. 걔네들은 목을 자르지 않는 이상 뭐 잘리는 게 거의 불사신이니까. 그리고 몸의 능력치 자체도 인간보다 훨씬 더 세고.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되게 강력한 온이랑 싸우면서 끝까지 자기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다음에 자기 본분으로서의 그 신념을 지키는 모습, 자기 몸이 뚫려가면서까지,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형상, 내가 추구해야 될 혹은 내가 리스펙해야 될 어떤 형상으로서의 이미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귀멸의 칼날이 좀 재밌었어요. 스토리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주인공들이 항상 되게 어떤 뭐 일본 만화의 문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위기나 한계에 닥쳤을 때 그걸 돌파하면서 어떤 수련을 하거나 어떤 고생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의지를 다지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들, 그런 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상 클리셰이긴 하지만, 일본 소년 만화의 클리셰이긴 하지만 되게 감명 깊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게 있다. 그랬고 이제 체인소맨이라는 만화 아예 다른 차원의 만화여서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만화를 그 이전에 못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만화를 많이 보지 않아 가지고 머릿속에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좀 새로웠어요 만화 자체가. 그냥 마구 치고 나가는 듯한 만화라 그래야 되나? 어떤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새로워서, 뭘까 이 만화는 뭐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기 시작해서 봤었고, 근데 뭔가 1부, 그러니까 11권까지가 1부더라고요. 근데 1부는 되게 괜찮았는데, 1부 끝까지는 되게 많이 괜찮았는데, 2부 중반부 넘어가면서, 2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한 17, 18권, 16, 17, 18권 가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산만하더라고요. 조금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설정이나 이런 것들 재미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되게 제가 만화를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어쨌든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원래 원작이 만화인데 이 만화를 이제 애니로 만든 거잖아요 다시. 그랬을 때 이 OTT 플랫폼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또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극장판에서 개봉하는 걸로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또 나고, 내가 중학교 때 만화를 참 좋아했었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화를 참 좋아했었지. 그러면서 그때의 정말 그리기가 너무 즐거워서 하던 그때의 동심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때 이런 것들을 막 따라 그리고 싶다라는 이 심리가 뭐였을까, 막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나 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긴 그런 지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주워 들은 것들, 그런 것들로 또 이 만화를 보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차원의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지금 수업 듣는 친구랑 만화 얘기도 왕왕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는 이렇고 저 만화는 저렇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게 이 만화라는 장르와 형식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형식이고, 이걸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인식을 조금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됐고,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그리고 또 일단 뭐 흥미를 유발하는 게 또 있으니까, 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뜬금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기도 하니까요. 요즘에는 책도 보지만 만화책도 좀 보고 있다. 근데 만화책이 생각보다 재미있기도 하고, 옛날에 그림을 좋아했던 그런 순수한 시절을 또 생각을 나게 하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일본 만화의 그 만화 자체가 가진 퀄리티도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애니메이션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파스칼 키냐르라는 작가인데, 프랑스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 책이 정말 좋아요. 책이. 근데 함부로 제가 추천을 해주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제가 옛날에 알랭 바디우의 참된 삶이라는 책을 추천해줬다가 되게 난감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일단 조금 어려운,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책이었죠. 제가 보기에도 좀 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학생분들에게 제가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학생분들이 이거 읽을까 싶기도 하고, 읽으면서 좌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 추천해준 것 같다 싶기도 했는데, 파스칼 키냐르도, 물론 파스칼 키냐르는 문학인이지만 알랭 바디우를 읽을 때의 추상적임, 그 다음 추상성,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이 작가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주워들어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음미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점점 더 커지는 작가인 것 같아요, 파스칼 키냐르는. 그래서 되게 지식인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작가라 그래야 되나. 근데 어쨌든 파스칼 키냐르 저는 되게 재밌었고, 약간 보르헤스 느낌도 살짝 나면서 말랑말랑한 보르헤스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쨌든 요즘에는 제가 파스칼 키냐르를 보고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스칼 키냐르. 제가 학생분들한테 체인소맨을 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제가 읽으라고 안 해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파스칼 키냐르 중에 키냐르의 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조금 이렇게 손을 댄 거는 이제 부테스라는 소설인데, 어떤 작가로서의, 작가와 창작자로서의 어떤 태도? 그런 거를 참고해보고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창작자 작가를 대상으로 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책이. 근데 거기서 주인공의 형상으로 삼는 그 특성과 특징들이 창작자, 작가들의 특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막 세이렌 얘기 나오면서, 오디세우스 막 이런 그리스 신화 얘기 나오면서 막 세이렌이 유혹을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는데, 오디세우스는 돛대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견뎌냈는데, 뭐 부테스라는 애는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냥 유혹을 당해서 그냥 했다기보다는 자기 의지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심연까지 들어가 보는 뭔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근데 그런 게 이제 창작자와 작가가 하고자 하고 하려고 하는 거랑 또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서 결이 맞는 부분이.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책이 얇아요. 책도 얇고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책이 조그만하게 나와서 읽어보기 되게 좋겠다, 학생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테스, 파스칼 키냐르의 책 중에서는 부테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파스칼 키냐르를 제일 먼저 읽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걔가 추천해 준 거는 은밀한 생이라는 책이더라고. 은밀한 생, 요런 은밀한 생이라는 책인데, 저도 아직 이건 안 읽어봐서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챗GPT는 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읽기, 파스칼 키냐르 장편 소설. 근데 일반적인 소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일반적인 소설이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 작가의 소설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고, 이게 철학책이야, 소설책이야, 에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읽으면. 어떤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 그런 글쓰기를 하죠. 그리고 아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면서 막 엮이고 막 이런 거를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저는 파스칼 키냐르의 부테스랑,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한국에서 출간된 파스칼 키냐르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재밌게. 아주 흥미로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교보문고 그 사이트에서 파스칼 키냐르 책의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막 1점 주면서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쓱 펼쳐보시고, 아 너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다음번에 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좀 읽을만 한데 하면 읽어보세요. 작가들한테 되게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창작자들한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것들, 만화랑 그 다음에 작가 파스칼 키냐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화를 보라고는 제가 못하겠죠. 전 만화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이것저것 보면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어떤 느끼는 게 있다면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즐겁게 소비하는 그런 컨텐츠만이 아니라 자기를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